대안 쿨루셉스키의 이름이 제기된 질문은 그가 손흥민보다 윌리안을 더 가치 있게 평가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이 의문은 다소 놀라울 수 있지만 그에게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한 가장 신뢰성 있는 방법은 바로 그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는 것입니다. 최근에 쿨루셉스키는 14일 한국 시간에 영국 TN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프리미어리그 PL에서 가장 뛰어난 5명의 윙어 선수들을 선택했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누가 가장 현저하게 주목받았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흥미로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가장 먼저 쿨루셉스키가 뽑은 PL 역대 최고의 윙어 5위는 그의 토트넘 클럽의 선행자인 가레스 베일이었습니다. 베일은 토트넘이 자랑스러워하는 선수 중 한 명으로서 그는 리그에서 인기가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그의 잠재력이 크게 터진 뒤에 그는 오랫동안 PL에서 활약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복한 짧은 시간에 그는 PFA 올해의 선수 2회 수상, 올해의 팀 3회 수상,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 등을 포함한 매우 특별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분명히 그는 충분히 높이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황당한 것은 4위가 과거에 첼시에서 뛰었던 그리고 현재는 풀럼의 선수로 플레이 중인 윌리안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윌리안은 그의 빠르고 존재감 있는 플레이로 PL 2회 우승, FA컵 우승 등 여러 트로피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아자르와 함께 첼시의 공격을 주도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3위를 차지한 이는 모하메드 살라, PL의 현역 최고의 선수는 별로 깜짝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살라는 첼시에서 잘 못했지만 리버풀로 이적한 이후로 그는 계속해서 놀라운 퍼포먼스로 경기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피파 올해의 선수 3위, PL 득점왕 3회, PL 올해의 선수, PFA 올해의 선수 2회, 올해의 팀 3회를 포함한 출중한 커리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쿨루셉스키가 그보다도 더 높게 평가한 윙어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였습니다. PL의 마지막 발롱도르 수상자인 호날두는 PL 역사에서도 가장 최고의 윙어로 꾸준히 평가받는 선수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이후 그는 공격수로서의 도전을 시작하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에는 화려해 보이는 스킬과 거침없는 득점력으로 이른바 파괴적인 윙어로서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쿨루셉스키가 전체 중에서 가장 무시할 수 없는 PL 역대 최고의 윙어는 에당 아자르였습니다. 아자르의 공로는 그의 수여된 상들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UEFA 올해의 팀 2회, PL 올해의 선수, PL 도움왕 1회, PFA 올해의 선수, 올해의 팀 4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첼시 시절에는 쉽게 말해 PL의 광으로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선택이긴 하지만 쿨루셉스키가 손흥민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약간 아쉽습니다. 베일, 살라, 호날두, 아자르는 모두 그 자리에 걸맞게 언급됐지만 윌리안보다는 손흥민이 고려 대상이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손흥민이 PL 득점왕, PFA 올해의 팀 등의 개인상을 받았던 것을 감안할 때 그가 윌리안을 초월한 선수라는 사실이 명백해 보입니다. 또한 손흥민이 발롱도르에서 11위를 차지한 것을 고려하면 그가 얼마나 뛰어나고 중요한 선수인지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연속 10라운드 무패 기록과 처음 3개월 동안 3번의 감독상을 수상하며 역사적인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팀이 연속 2패를 기록한 후 영국 언론과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의 물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문과 전문가들이 태도를 바꾸어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을 비판하며 이 나라에 의식 있는 많은 축구 팬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12일 톡스포어트는 토트넘의 전 미드필더 제이미 오하라가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을 크게 비판하고 울버햄튼 원더러스와의 경기 후 팀을 떠나야 할 선수들을 지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역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포스테코글루의 전술 실패를 비판하고 이것이 경험 부족한 감독의 한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석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토트넘을 처음 10위 안에 들 것이라고 예상했던 신문과 전문가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들이 옳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토트넘이 10경기 연속 승리할 때는 조용하다가
2연패하자 마치 초등학생처럼 내 말이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 중 포스테코글루가 울버햄튼에게 실점할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전술 지시를 했지만 에릭 다이어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포스테코글루의 말을 무시한 것으로 팬들에게 놀라움과 실망을 안겼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축구 잡지를 통해 알아볼 것입니다. 토트넘은 11일 영국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에서 울버햄튼에 1대2로 패배했습니다. 경기 막판 5분 동안 연속 2골을 내주며 패배를 맛봤습니다. 첼시전에 이어 토트넘은 다시 한번 패배를 경험하며 26점으로 4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영국 축구 전문가들이 반응했습니다. 톡스포어트의 축구 전문가 제이미는 우리의 플레이 방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 당신은 스코틀랜드 리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셀틱이 최고지만 다른 팀들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당신은 최고 수준의 팀과 맞서고 있다. 울버햄튼은 홈에서 강하고 뛰어난 선수들과 유능한 감독을 가지고 있다. 계속 어리석은 실수를 하고 무모한 플레이를 한다면 한 점을 얻는 것도 나쁜 결과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이미는 또한 교체 선수들이 충분히 좋지 않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제이미 오하라가 영국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이 마치 그가 최고 전문가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대해 우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이미 오하라의 비판에 반박하면서 포스테코글루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3개월 동안 무패 기록을 세운 유일한 감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울버햄튼의 1대2로 패배한 후 포스테코글루의 의미심장한 인터뷰가 일부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증거로 여겨집니다. 마지막 순간에 상대에게 역전을 당하며 탈의실 분위기가 꽤 침체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특히 그 상황이 너무 늦게 발생했고 그런 고통은 축구의 일부분이죠.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수들의 노력과 헌신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울버햄튼과의 경기는 항상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우리가 버티지 못했죠. 감독은 터치라인에서 매우 실망한 듯 보였고 소리를 질렀는데 오늘 경기에서 감독님을 가장 실망하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전반전에는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을 가졌을 때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플레이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발 라인업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4명의 수비수 중 3명이 첫 선발로 나서면서 우리는 이전과 같은 전술적 유연성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인터뷰를 들은 일부 전문가들은 인터뷰의 뉘앙스를 통해 볼 때 팀은 공을 가졌을 때 적극적으로 전방으로 공을 보내야 하며 망설이거나 가로 패스나 후방 패스를 해서는 상대의 압박을 뚫지 못하고 계속 후퇴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공의 소유권이 상대에게 넘어갈 때 팀 전체가 즉시 압박을 가해 공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터치라인에서 다이어에게 앞으로 나가 상대에게 압박을 가하라고 소리쳤지만 다이어는 자신감이 없어 주저하다가 상대에게 제압당하며 경기 내내 팀이 수비에 매달리게 만들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격분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제이미 오하라가 지난 시즌 토트넘이 수비 라인을 낮추고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면서 패배했다고 비판한 사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토트넘이 수비적으로 플레이하고 수비 라인을 낮추어도 에릭 다이어가 센터백일 때 많이 패배했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하고 수비에 불안함이 있음에도 수비 라인을 올려 상대에게 공격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도 인식하고 후반전 시작 전에 선수들을 하프라인으로 모아 전술적 지시를 했습니다. 손흥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비 라인이 계속해서 뚫리며 후퇴하자 수비 코치 매트 웰스는 후반 83분경 다이어를 터치라인으로 부르며 수비 위치를 조정하고 전술적 지시를 하는 장면이 중계 화면에 포착되었습니다. 그 전술 지시 후 5분 만에 토트넘이 첫 실점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문제의 원인이 다이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특정 선수를 지목해 비난하지 않은 절제력과 품격을 보여 팀워크를 해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또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1세 유스 출신 애슐리 필립스를 투입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아직 최고 수준의 경기에서 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며 다이어에게 문제가 많음에도 다른 선택지가 없어 마지막 10분을 버텨줄 것을 바랐던 것이 이날 경기 포스테코글루의 진짜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기 후 프리미어리그 채널 매치데이 리뷰에 출연한 앨런 시어러는 토트넘이 이번 시즌 상위권 경쟁을 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비록 연속 2패를 겪고 주요 선수들이 빠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들이 시즌 중간 휴식 후 재정비하고 개선한다면 시즌 초반에 강한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시즌 토트넘이 상위권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지만 현재 토트넘은 상위 4위 경쟁을 할 충분한 능력이 있고 여러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들은 일부 전문가들은 앨런 시어러가 토트넘의 능력을 매우 정확하게 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8위였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모리뉴, 콘테, 누누 산토스에 이어 팀을 맡아 3개월 만에 팀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들은 수비적인 축구로 팀을 이끌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즉시 전임 주장이 문제의 근원임을 파악하고 140년 동안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공격수로 변모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시어러는 긍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시어러의 날카로운 분석과 평가에 따라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이 토트넘을 재건하고 리그 상위권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하며 많은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